영감탱이가 집에서 처박혀 있지. 어딜 기어나와서 운전을 하고 난리야? 늙으면 좀 가만히 있어. 민폐 끼치지 말고. 여자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노인은 그저 놀란 표정으로 여자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강지민은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립스틱을 바르며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습니다. 완벽한 외모와 달리 그녀의 내면은 타인에 대한 경멸로 가득 차 있었죠. 대기업 영업부서에서 일하는 29살의 그녀는 자신만의 독특한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었어요. 위로는 철저히 아부하고 아래로는 무자비하게 굴기. 이 전략은 지금까지 그녀에게 상당한 성공을 안겨주었습니다. 부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거래를 딱 성사시키시는 거예요? 지민은 부장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달콤함이 넘쳤지만 그 뒤에 숨겨진 경멸은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모습은 신입사원들과 함께 있을 때 드러났어요. 너 같은 애들은 대체 뭘 하는 거야? 이게 내가 석 달 동안 배운 거야? 지민은 신입사원의 보고서를 책상 위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신입사원의 눈에 맺힌 눈물은 그녀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죠. 카페에서도 그녀의 태도는 마찬가지였어요. 커피가 왜 이렇게 맛없어? 이런 걸 마시라고 돈을 받아? 다시 만들어 와. 바리스타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지민은 그저 냉소적인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가치를 단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했어요. 내게 도움이 되는가? 그녀의 세계에서 사람들은 그저 이용할 대상이거나 무시해도 될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녀는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사무실로 향했어요. 그녀의 가식적인 얼굴 뒤에는 세상을 경멸하는 마음이 가득했죠. 이것이 강지민의 일상이었습니다. 알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지만 지민은 이미 3번이나 스누즈 버튼을 눌렀습니다. 눈을 번쩍 뜬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 미쳤다. 시계는 이미 9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오늘은 대형 거래처와의 중요한 미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지민은 부랴부랴 준비를 마치고 차에 올랐어요.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자신이 늦었다는 핑계를 어떻게 그럴듯하게 꾸밀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교통체증이 심했다고 할까? 아니면 갑작스러운 고객 응대가 있었다고 할까? 그녀의 귀에는 자신의 변명이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핸들을 꽉 쥔 그녀는 도로 위에서 급가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차가 너무 느리게 가고 있었어요. 뭐야, 왜 이렇게 느려? 지민은 경적을 길게 울렸죠. 빨리 가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앞차는 여전히 느린 속도를 유지했어요. 가까이 다가간 지민은 운전자가 머리가 하얀 노인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난 상태였어요. 아, 진짜 미치겠네. 거래 시간 늦겠어. 그녀는 차 안에서 소리를 질렀죠. 마침내 빨간 신호에 걸리자 지민은 창문을 내리고 노인 운전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영감탱이가 집에서 처박혀 있지 어딜 기어나와서 운전을 하고 난리야? 늙으면 좀 가만히 있어. 민폐 끼치지 말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정영호 노인은 그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온화한 인상의 70살 노인은 그저 고개를 살짝 숙이고 창문을 올렸어요. 요즘 젊은 처자들이 이렇게까지 막말을 하나? 그는 중얼거렸죠. 신호가 바뀌자 지민은 노인의 차를 추월하며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진짜 늙으면 다 없어져야 해. 그녀는 그 말을 던지고 쾌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노인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정영호는 차를 천천히 몰면서도 그녀의 막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는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거래처 건물 주차장에 차를 세운 지민은 재빨리 거울을 꺼내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어요. 환한 표정이 남아있지 않도록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환한 감정을 숨기고 영업 전문가로서의 가면을 다시 썼어요. 립스틱을 한 번 더 바르고 목소리 톤을 점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그녀는 연습하듯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지민은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그렸어요. 늦은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하고 교통체증 때문이라고 하자. 그리고 부장님이 최근에 골프 시작했다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거 물어봐야겠다. 그녀는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거래처 사무실 문을 열자 부장이 그녀를 맞이했어요. 아, 강 대리 왔네. 조금 늦었네. 지민은 즉시 미소를 지으며 공손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부장님. 교통이 너무 막혀서요. 기다리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허리를 숙이며 연신 사과했어요. 괜찮아. 우리도 방금 준비 끝났어. 부장은 미소를 지으며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지민은 회의실에 들어서며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부장님, 오랜만이에요. 여전히 멋지시네요. 요즘 골프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떠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달콤함이 가득했죠. 거래처 부장은 그녀의 아부에 기분 좋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거 어디서 들었어? 아직 초보라 그저 그래. 그는 자신의 골프 실력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지민은 관심 있는 척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도 부장님 덕분에 잘 될 것 같아요. 역시 실력자세요. 지민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거래처 부장은 그녀의 말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래, 강 대리. 오늘 제안서 기대할게. 라고 답했습니다. 지민은 속으로 비웃으며 생각했어요. 이 인간은 아부 몇 마디만 해주면 넘어가지. 바보 같은 것.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환한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거래가 거의 성사되려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부장의 전화가 울렸어요. 부장은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죄송한데 잠깐 자리 좀 비울게. 중요한 전화라. 그는 서둘러 회의실을 나갔어요. 회의실에 혼자 남은 지민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휴, 드디어 혼자다. 그녀는 긴장을 풀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에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죠. 야, 나 지금 빅딜 거의 성사시켰어. 지민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친구의 축하 인사가 들려왔어요. 역시 지민이네. 어떻게 했어? 지민은 복도를 서성이며 낮은 목소리로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뭐, 별거 있나? 늘 하던 대로 아부나 좀 떨었지. 진짜 저 부장 기어오르는 거 봐. 내가 굽신거리니까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봐. 그녀는 점점 목소리를 높이며 계속했어요. 진짜 늙은 인간들 꼴 보기 싫어. 빨리 은퇴나 하지. 골프 얘기만 꺼내니까 완전 신이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 관심 있는 척했어. 그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친구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지민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어휴, 이딴 회사랑 거래하는 것도 피곤해. 근데 돈은 되니까 해야지. 아, 맞다. 오늘 아침에 어떤 늙은이 때문에 진짜 화났었어. 차를 거북이처럼 몰길래 완전 욕했다니까. 지민은 자신이 노인에게 했던 막말을 웃으며
친구에게 자랑했습니다. 나 진짜 영감탱이 어쩌고저쩌고 완전 욕 다 해버렸어. 그런데 그 노인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아? 완전 재밌었어. 그때 지민은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어요. 천천히 뒤를 돌아보자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복도 끝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하얀 머리의 노인이었죠. 바로 아침에 그녀가 욕설을 퍼부었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실망과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식적인 사람이 있단 말인가? 그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지민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전화는 계속 연결된 상태였어요. 야, 왜 말 안 해? 무슨 일 있어?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지민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아까 그 영감? 왜 여기 있어? 지민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불편함이 묻어났어요. 진짜 짜증나게 또 마주치네. 그 순간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의 불쾌한 말이 복도에 울려 퍼지는 순간 먼 발치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회의실에서 나온 거래처 부장이 놀란 얼굴로 복도를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어요. 이 이사님, 갑자기 방문하셨습니까? 부장은 그 노인에게 허리를 깊이 굽히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지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그녀의 머릿속에서 이사님이란 단어가 쩌렁쩌렁 울렸죠. 이사님?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상황이 명확해졌어요. 아침에 그녀가 무차별적으로 욕설을 퍼부었던 노인은 다름 아닌 그녀가 지금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것입니다. 운명의 장난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부장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지민을 바라보았어요. 강 대리, 지금 대표이사님께 무슨 짓을 한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정영호 이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까 그 욕설은 아마 나만 들은 게 아니었겠지? 그는 지민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실망감이 깃들어 있었어요. 부장은 경악하며 다시 한번 물었죠. 강 대리,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는 이제 지민에게 답변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민은 입을 떼지도 못한 채 그저 땀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세상에 이런 우연이. 그녀는 생각했죠. 정영호 이사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사람은 자신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지. 그는 깊은 통찰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민은 필사적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했어요. 아, 이사님, 정말 오해이신데요. 제가 그때는 급한 일이 있어서 조금 예민했던 거예요. 보통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영호 이사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방금 전화통화도 들었네.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겠어.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부장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어요. 그는 이제 그녀의 거짓된 태도를 꿰뚫어 보고 있었죠. 지민의 완벽하게 쌓아 올린 가면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거래처 회의실로 다시 들어간 세 사람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정영호 이사는 자리에 앉아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부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그의 옆에 앉았고 지민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인 채 그들 맞은편에 자리했죠. 우리 회사는 이번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정영호 이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그의 결정은 번복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부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죠. 이사님, 혹시 다른 문제라도? 정영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단지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 회사와 거래할 수 없겠군요. 그는 지민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이사님, 제 실수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민은 애원하듯 말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이 진심에서 우러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정영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신뢰를 맡길 수 없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야. 부장은 곧바로 지민의 회사에 이 사실을 전달했어요. 전화를 받은 지민의 상사는 격노했죠. 도대체 뭘 한 거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지민은 움찔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지민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인사팀 직원이었어요. 강지민 씨 사장님께서 즉시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사장은 그녀를 냉랭한 눈빛으로 맞이했어요. 우리 회사 설립 이래 가장 큰 계약을 날려버렸군.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 회사에서 일할 필요 없네. 지민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어요. 아니, 그냥 실수였다고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실수가 아니야. 너의 본성이지. 사장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동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다 알고 있어. 오늘 일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야. 지민은 무너진 얼굴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가 지나가는 동안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어요. 누군가는 작게 속삭였죠. 드디어 업보를 받는군. 그녀는 자신의 책상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불운한 거야?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작은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민은 10번째 면접에서도 거절당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희와는 맞지 않을 것 같네요. 면접관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지민은 이제 그 목소리에 익숙해졌죠. 사무실 건물을 나서며 지민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녀의 평판이 업계에 퍼진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죠. 한때 완벽했던 그녀의 이력서는 이제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지민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길거리의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그녀의 고통에 관심이 없었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아파트에 도착한 지민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눈물이었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그녀를 덮쳤어요. 신입사원들의 눈물 젖은 얼굴, 카페 직원의 당혹감, 그리고 정영호 이사의 실망스러운 눈빛까지 모든 기억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저녁을 먹지 못한 채 지민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오랜만에 결심을 했어요. 오늘은 다른 직종의 일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영업이 아닌 다른 일을 시작해야 했죠. 그녀는 자신의 특기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녀에게는 특별한 기술이 없었어요. 그저 아부와 가식만이 있었을 뿐이었죠. 지민은 구직 사이트를 뒤적이다가 한 카페의 구인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였어요. 한때 그녀가 무시했던 그런 종류의 일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다음 날 지민은 그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면접관은 그녀의 이력서를 보며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영업직에서 일하셨네요. 왜 카페에서 일하고 싶으신가요? 지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짓말을 할까 생각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많은 실수를 했고 그것들로부터 배우고 싶어요. 면접관은 그녀의 솔직함에 놀란 듯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월요일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카페에서의 첫날은 지민에게 쉽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커피를 내리고 테이블을 닦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고된 일이었어요. 그녀의 손은 뜨거운 물과 세제로 거칠어졌고 발은 온종일 서 있어 아팠죠.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한 남자 손님이 말했습니다. 지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곧 준비해 드릴게요. 그녀의 미소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가식이 아닌 진심이 담긴 미소였죠. 오후가 되자 카페는 한산해졌어요. 지민은 잠시 쉬면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한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정영호 이사가 카페 앞을 지나가고 있었죠.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민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카페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사님. 그녀는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정영호는 뒤를 돌아보았고 그녀를 알아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민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많은 분들에게도 상처를 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영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로부터 무엇을 배우느냐지.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정영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성장이 시작된 거야. 그날 저녁 지민은 아파트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내가 만든 운명은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거였어. 그녀는 중얼거렸죠.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대하기로, 지위고 나이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존중을 보이기로. 그것이 진정한 인간의 가치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다. 지민은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가면이 없었어요. 오직 진실된 자신만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찾던 진정한 힘이었습니다.